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기관지경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박동일이라고 합니다. 기관지경 검사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받은 식도내시경이나 위내시경, 대장내시경과는 틀리게 저희가 호흡하는 기관지로 내시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을 마취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위 마취를 먼저 하고 부위 마취가 충분하게 된 이후에 기관지경을 구강 또는 코를 통해서 성대를 통해서 기관지로 진입을 시키게 됩니다. 검사 중에는 일반적으로는 환자가 원래 숨 쉬는 대로 편하게 숨을 쉬게 되겠습니다. 자발호흡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원하는 만큼 숨을 쉬게 되고 있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은 환자가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환자에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기관지 내시경을 하자고 권유를 하셨다면 아마도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는 조직 검사가 힘든 기관지 내 병변이 의심되는 경우나 가래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진단적인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예를 들어서 결핵이 의심되는데 가래에서는 잘 균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여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맞았을 때 아프거나 어디 찔렸을 때 아프거나 그런 통증은 아니고 기관지 내시경은 사실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늡니다. 하지만 저희 기관지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충분히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지로 기관지 내시경이 들어갔을 때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고, 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통증과는 다른 감각이라서 그런 아픈 거는 일단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통증은 없고, 다만 기침이 나고 숨구멍으로 내시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숨이 제대로 원하는 대로 안 쉬어지는 느낌? 그래서 겁을 먹으시거나 너무 긴장을 해서 목에 힘을 주게 되면 목에 좀 통증 같은 그런 불편감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아프거나 하는 검사는 아닙니다. 기관지 내시경은 수면 하에서도 할 수가 있고 비수면, 비진정 하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필요한 환자분들의 불편감이나 생리적인 반응, 예를 들어서 너무 몸이 힘들면은 혈압이 막 올라가고 아니면 반대로 혈압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불편감을 느끼는 게 환자의 몸에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수면 하에, 진정 하에 진행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협조가 잘 되는 경우에는 진정, 수면을 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입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간단한 기관지 내시경은 외래에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고위험군이거나 조직 검사를 해서 출혈이 많이 날 것으로 의심되거나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시술의 경우에는 같은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하더라도 입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환자가 협조가 돼야지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는 진정이라고 하는데, 의학용어로는 환자가 수면을 안 하는 경우 환자분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는 도중에 환자의 편의나 검사상의 편의를 위해서 목에 힘을 빼주세요, 숨을 들어 마셔주세요,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요구를 따라하지 못하시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 그리고 검사 도중에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거나 아니면 혈압이 떨어지거나 원하지 않는 생리적인 반응이 생길 경우에는 검사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진정, 즉 수면하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런 환자의 불필요한 불편감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검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모든 검사는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지 내시경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힘들어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가 권유를 하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언론에 내시경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했거나 하는 뉴스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기관지 내시경 하다가 사망했다는 뉴스는 보신 적이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보다 위내시경이 월등하게 더 건수가 많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기관지 내시경이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고려하는 검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헌에서는 10,000명에 1명 정도 사망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기관지 내시경을 권유하는 환자분들의 연세가 대체적으로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에 비해서는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연령에 따른 위험성은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지 내시경 자체가 꼭 이거를 해야지 환자분이 진단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권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안전하고 따라서 최소한의 위험성으로 최대한의 이득을 얻는 것을 고려해서는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한 이후에 가래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래 제거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아니고 대부분 진단 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래가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가래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지 않는 한에는 가래가 다시 생기기 때문에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하고 가래가 줄었다고 느끼시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진정, 즉 수면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목마취가 풀릴 때까지 금식을 2시간 정도 더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 주변을 저희가 이제 음식을 삼킬 때는 식도를 열어주고 숨을 쉴 때는 성대를 열어줘서 기관지로 숨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부분 마취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박자가 잘 맞지 않아서 완전히 목마취가 풀리기 전에 식사를 하시면 사례가 걸려서 음식물이 기관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한 이후에 목마취가 풀리기 전 평균 2시간 정도는 금식을 유지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 진정을 시행했을 경우에는 다른 소화기 내시경과 마찬가지인데요. 진정 약물이 몸에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깼다고 생각해도 운전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들은 하루 동안 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100명에 2~3명 정도 폐렴이나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행한 이후에 하루가 지난 이후에도 38도 이상 발열이 있고 가래가 농성으로 나오면 시행받은 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서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건강검진 때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미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기관지 내시경을 하자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면 내가 이거 무슨 암이 의심되는 거 아닌가, 또는 큰 병이 있어서 권유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검사 자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검사이고 검사를 통해서 다른 더 위험한 시술이나 검사를 피해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물론 편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검사지만 수면, 즉 진정을 잘하면 많이 힘들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정을 하게 되면 검사 받는 도중에 대부분은 기억을 못 하시거나 전혀 기억을 못 하시기 때문에 힘든 것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태에 따른 그런 진정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편한 방법이 있는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